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던 총파업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남은 과제가 산더미란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보시죠. 안 기자님, 오늘 투표가 끝났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투표율이 95%였고 찬성률 73%를 넘었는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가세한 전삼노에서 굉장히 낮은 찬성률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찬성률은 73.7%로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은요, 네. 이 DX 부분 같은 경우는 21.2%로 상당히 낮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노사 측에서는요, 한 뜻을 모아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노노 갈등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조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반도체 부문 직원들과 모바일 가전 직원들의 성과급 차, 100배 차 성과급도 확정이 된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원삼성 여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삼성전자의 DS 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원 정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직원의 임원화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대기업의 임원의 연봉 같은 그런 돈을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또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지금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 계급화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왜냐하면 DX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받지를 못해요. 근데 6억과 600만 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100배 나잖아요. 차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라는 곳이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있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게 반도체가 혼자만 잘해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수익 날 때 이 수익을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반도체가 적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AI가 뜨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인 수익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남겼던 휴대전화나 가전이나 이런 이익은 어디 가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청업체 2만 개 되는 지금 하청업체들은 그럼 앞으로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원청에 지금 저걸 교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하청업체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성과급이라는 거, 그다음 수익을 남긴 거를 과연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직원들에게 배당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전혀 고민이 없다가 지난해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이거를 성과급을 지금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배당하는 바람에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완전히 산업계 질서, 그다음에 어떤 노동계의 질서를 한 번에 흐트려 놓는 것인데 저는 앞으로 올 수 있는 파문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직원들 간의 지금 보고 갈등, 예. 뭐 기업체 간의 갈등, 하청업체 갈등,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보신 그래픽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직원들과 다른 회사원들의 연봉을 비교하는 겁니다. 보통 회사원의 14배.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 내부의 노노 갈등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의 직원들과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탈감 문제, 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어요. 삼전 닉스의 천문학적인 성과급이 한국 사회의 오랜 보상 문법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명문대 간판과 화려한 스펙을 가진 화이트 칼라 이 성공 공식을 넘어서 고졸 생산직도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실리콘 칼라 시대가 열렸다라는 건데 안 기자님, 실리콘 칼라가 뜨니까 집값도 들썩인다면서요.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몰려있는 그곳, 이 통근버스가 오가는 곳은 더블 셔세권, 셔틀버스와 역세권을 합친 겁니다. 이 화성 동탄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20대 후반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 실제로 직급별로 예상 가능 지역도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사원 대리급은 동탄과 광교, 그리고 부장급은 서초, 반포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 돈이 단순히
노노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까지 부추기고요. 또다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면서 또 다른 계급도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실리콘 칼라라는 또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나 봅니다. 우리 기업에도 계셨던 우리 여 대변인님, 이 직원들이 아닌 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소식이 굉장히 관심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 20%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하고, 교육 사이트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교육 거의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이슈가 사실은 뭐 그분들만 그 산업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업계나 아니면은 뭐 주식시장 모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원래는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는데 이날 이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ETF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 ETF가 생기면은 이 ETF들은 본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또 그게 오히려 또 이 레버리지 상품을 더 또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효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아파트 가격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동탄이나 화성 지역에 있는 그 분당 포함해서 백화점 매출도 명품 매출이 엄청나게 그래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관련된 성과급이 수십조 원이거든요. 이 수십조 원이 한날 한시에 풀리면은 이게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우려가 상존해서 약간 이게 정말로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대안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파업은 막았지만 고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